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 대상자인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 등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통해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조사위를 공식 출범시키는데요.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반발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부터 매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기류에 대한변호사협회도 가세했습니다. 대한변협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사태 대응을 위한 법치주의 위기 대응 TF를 결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 관련 소식 상세히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단숨에 밀어붙일 듯 하다가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다는 게 바로 탄핵 소추 대상자인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라는 것인데요. 탄핵 소추 대상자들에 대한 법사위의 조사권은 국회법 131조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습니다. 실제 법조계는 검사들의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법사위가 동행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현행법상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이고 청문회 증인은 동행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문제점도 지니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는 이재명 관련 사건인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돼서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상대로 조사한다는 것, 이런 걸 바로 보복이라고 하지요. 어쨌든 검사청문회가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출석한 검사들이 보복 탄핵을 주장하면서 이재명이 기소된 죄목을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경우에 민주당 의도와는 달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두드러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민주당에서도 곽상원 의원이 검사 탄핵안에 기권을 하면서 내부 분열이 일기 시작했고, 검사 탄핵에 앞장섰던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의 경우엔 탄핵 검사가 이성윤을 고소하자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생각보다 검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의 대응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사태 대응을 위한 법치주의 위기 대응 TF를 결성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검찰은 물론 법조계 전체를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인데요. 변협은 오늘 최근 국회에서 사인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된 점과 관련해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제 상임이사회 의결로 법치주의 위기 대응 TF를 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탄핵 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법치주의 위기 대응 TF를 중심으로 적극 견제하고 비판할 것이라는 포부 또한 밝혔는데요. TF 이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듯 민주당의 행태로 인해 법치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할 만큼 큰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법조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단편적 예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움츠려 들게 하는 게 바로 검찰의 반발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감 표명이나 검찰 내부망 2%의 강도 높은 반발 발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 대응을 실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탄핵의 당사자인 4명의 검사 중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지요. 제밖에도 민주당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된 강백신, 어미준, 김영철 검사도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만약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표결된 안동환 검사의 경우에는 탄핵안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무려 252일이 지나서야 직무에 복귀했죠. 자, 그런데 이번엔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올해 10월까지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심리를 시작하더라도 선고까지 상당한 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임 헌재 재판관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민주당보다 검찰이 먼저 나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듯 보여지는데 역시 관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겠죠. 이 총장은 지난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며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원론적 수준을 넘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명예훼손죄 등의 구체적인 죄명을 거론했다라는 점인데요.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추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총장은 민주당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된다고 했고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총장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는데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활동 등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보다 디테일한 법 위반 소지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이원석 총장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직접 나서 반격을 했는데 2일에는 대검 기자실로 직접 내려와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 탄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 소추안을 직접 읽어봤다라면서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민주당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일에는 이 총장이 지휘하는 대검찰청에서 A4 용지 5장 분량의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라는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각각의 검사가 탄핵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인 4일 열린 원내 회의에서도 이 총장의 반격은 계속됐는데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는 폐색이 짙어지자 법정을 안방으로 옮겨 즉 국회로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이원석 검찰총장의 모습에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가능한 얘기 있냐 이게 궁금해지는데 이 총장이 언급한 직권남용과 무고, 명예훼손 중에 국회의원이 탄핵소추를 남용해서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과 무고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넘겨달라고 하면 검찰이 손을 떼야 하고요. 반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검찰이 재판만 맡을 수 있긴 하는데요. 따라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총장이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은 검사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이면 만료되는데요. 이미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죠. 따라서 특정 정치 세력의 공격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검찰 조직의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임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국회의 탄핵 표결을 거쳐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열릴 때면 이 총장의 임기는 이미 끝난 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장이 퇴임 전에 총대를 메고 정치권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됐든 효과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강한 반발에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면서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민주당과 검찰의 싸움은 누가 하나 죽기 전까지는 절대 끝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재명이 먼저 죽나 검찰이 먼저 죽나 이 싸움일 듯한데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 승리를 점치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